혈압 조절하려고 약을 늘렸는데도 머리가 자주 아프시죠? 단 것을 줄였는데도 혈당이 요동치고 피곤하신가요? 건강검진 때마다 수치가 오락가락해서 불안하신가요? 이 세 가지 질문 중 하나라도 고개가 끄덕여진다면 오늘 영상이 당신에게 꼭 필요합니다. 놀랍게도 65세 이상 어르신 3명 중 1명은 고혈압과 당뇨를 동시에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약을 꾸준히 복용해도 단 한 가지 습관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제가 지난 20년간 진료하면서 확인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단 7일 단 한 가지 원칙만 제대로 지켜도 혈압과 혈당이 동시에 안정되는 변화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7일 루틴의 핵심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정확한 식사 타이밍과 피해야 할 치명적인 습관까지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분이 있습니다. 70세의 김 어르신은 아침마다 혈압이 160을 넘고 오후에는 당 수치가 200을 오르내렸습니다. 약을 3가지나 드시면서도 왜 내 몸은 말을 안 들을까 하며 한숨을 쉬셨죠. 그런데 딱 7일 만에 그의 수치는 놀라울 정도로 안정됐습니다. 무엇을 바꿨을까요? 그는 식단도 약도 크게 바꾸지 않았습니다. 아침의 리듬과 수분 섭취의 타이밍, 오직 그 2가지 뿐이었습니다. 혈압과 혈당은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혈관이라는 같은 길 위를 달리는 2개의 차선과 같습니다. 한쪽이 막히면 다른 쪽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진짜 회복은 약이 아니라 순환의 조율에서 시작됩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관리의 방향이 완전히 바뀝니다. 한 가지 비유로 설명드릴게요. 몸은 거대한 시계와 같습니다. 아침에는 활성 호르몬이 분비되고 저녁에는 회복 호르몬이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계가 뒤틀리면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효과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첫 7일 동안은 몸의 시계를 다시 맞추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7일 루틴을 하나씩 함께 만들어가 봅시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당신은 약을 줄여도 수치가 안정되는 몸의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게 될 겁니다. 잠시 후 이어지는 다음 장면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혈압과 혈당의 공통된 원인질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기억하세요. 2 수치는 서로의 거울입니다. 하나를 안정시키면 다른 하나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혈압은 소금 때문이고 혈당은 단 음식 때문이죠. 겉으론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 이건 겉모습만 본 진단입니다. 소금과 당분은 단지 결과를 드러내는 신호일 뿐, 문제의 뿌리는 훨씬 깊숙한 곳에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고혈압과 고혈당은 같은 뿌리, 즉 혈관 내벽의 피로에서 출발합니다. 혈관이 딱딱해지고 미세한 균열이 생기면 몸은 그 틈을 메우기 위해 더 많은 압력을 보내고 동시에 인슐린 저항이 생겨 당기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결국 혈압이 오르고 혈당이 쌓이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놀라운 건 이 모든 과정이 조용히 그리고 오랜 시간에 걸쳐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수년 동안 아무 증상도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머리가 띵하다, 손끝이 저리다는 신호로 나타납니다. 그때 이미 혈관은 피로에 지쳐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걸 몰랐습니다. 병원에서 수치를 낮추는 데 집중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습니다. 수치를 낮추는 것보다 혈관을 쉬게 하는 것이 먼저라는 걸요. 이 말을 듣고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혈관이 쉰다고요? 어떻게요? 혈관도 근육처럼 이완과 수축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트레스에 시달리거나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거나 물을 불규칙하게 마시면 그 혈관은 쉴 틈 없이 긴장 상태로 버티게 됩니다. 이 긴장이 오래되면 몸은 소금과 당분에 훨씬 예민하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소금을 조금만 먹어도 혈압이 오르고 단 것을 한 입만 먹어도 혈당이 튀어 오르는 거죠.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세요. 내 몸이 단순히 소금 때문이 아니라 피로 때문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질문이 바로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한 논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혈관은 마음의 거울이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혈압과 혈당을 동시에 높입니다. 즉, 몸의 순환과 마음의 긴장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혈압 당뇨 관리의 시작은 약이 아니라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그 루틴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다음 파트에서 70세 어르신이 실제로 실천에 단 일주일 만에 수치를 되돌린 사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는 오늘 당신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하루 3단계 루틴의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혈관은 단단한 파이프가 아니라 살아있는 호흡기관입니다. 지금 그 호흡을 되찾는다면 수치는 자연히 따라옵니다. 제가 가장 잊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70세의 박 어르신이었죠. 그는 10년 넘게 혈압약과 당뇨약을 동시에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진료실 문을 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약은 잘 먹는데 몸이 점점 더 무겁습니다. 그의 혈압은 165, 혈당은 공복 시 198이었습니다. 수치만 보면 조절 실패였죠. 그런데 식단 일지를 살펴보니 놀라운 사실이 보였습니다. 그는 음식 조절을 철저히 했고 운동도 매일 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박 어르신은 하루 3끼를 모두 밤 9시 이후에 드시고 계셨습니다. 낮에는 약속과 일로 바빠 굶거나 간단히 커피로 때우다가 저녁이 되어야 본격적으로 식사를 하셨죠. 그 습관이 혈당의 리듬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어르신, 약이나 음식보다 시간을 먼저 바꿔보시죠. 그는 반신반의했지만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딱 7일 동안만요. 첫째 날, 그는 식사 시간을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6시로 옮겼습니다. 둘째 날, 밤늦게 간식이 당겼지만 대신 따뜻한 물 한 잔으로 달랬죠. 셋째 날부터는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머리가 맑고 손끝이 따뜻해졌습니다. 다섯째 날, 그의 혈당은 145로 떨어졌고 일주일째 되는 날 혈압도 125/78로 안정됐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정말 식사 시간 때문인가요? 맞습니다. 시간은 약보다 강력한 약입니다. 우리 몸에는 생체시계라는 정밀한 타이머가 있습니다. 이 시계가 식사 수면 호르몬의 리듬을 조율하죠. 그런데 현대인의 생활 패턴은 이 시계를 완전히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밥 먹는 시간, 자는 시간, 빛을 보는 시간이 제각각이니까요. 그 결과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 분비가 엇박자를 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규칙적인 식사가 아닙니다. 아침엔 몸이 깨어나는 호르몬, 저녁엔 회복하는 호르몬이 각각 다르게 작동하기 때문이죠. 아침에 식사하면 인슐린 감수성이 높아 당이 효율적으로 쓰이지만 밤에 먹으면 그 감수성이 떨어져 당이 그대로 혈중에 남습니다. 결국 야식 한 번이 하루 전체의 혈당을 흔들어 놓는 셈입니다. 박 어르신은 그 후로 시간이 약이구나 라는 말을 습관처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루틴이 끝난 다음에도 그는 그대로 식사와 수면의 리듬을 유지했습니다. 그 변화는 단지 수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표정, 걸음,
목소리까지 달라졌죠. 이제 당신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혹시 당신의 하루 리듬은 뒤틀려 있지 않나요? 몸은 신호를 보냅니다. 아침에 무겁고 오후에 졸리며 밤에 깨어 있다면 그건 이미 시계가 틀어진 증거입니다. 이제 다음 장면에서 우리가 왜 몸속 시계가 고장나는지를 과학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그 원인을 알면 당신도 박 어르신처럼 7일 만에 몸의 리듬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몸속의 시계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당신의 수면, 식사, 기분, 심지어 혈압과 혈당까지 조용히 조율하고 있죠. 이 시계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존재하며 24시간 내내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대인의 생활이 이 시계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밤늦게 스마트폰을 보거나 늦은 저녁에 식사하고 불규칙한 시간에 자고 일어날 때마다 그 정밀한 시계는 한 칸씩 틀어집니다. 이 작은 틀어짐이 쌓이면 아침에는 혈압이 높아지고 밤에는 혈당이 내려가지 않는 이상 현상이 생깁니다. 하루의 리듬을 지배하는 주인공은 바로 코르티솔과 멜라토닌입니다. 코르티솔은 아침에 혈압과 혈당을 높여 활동을 준비시키고 멜라토닌은 밤에 혈압을 낮추고 세포를 회복시킵니다. 그런데 이 두 호르몬의 타이밍이 바뀌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낮에는 멍하고 밤에는 피가 끓는 듯 깨어있게 됩니다. 결국 몸은 쉬지 못하고 혈관은 끊임없이 긴장 상태에 빠집니다. 이런 상태를 저는 생체불면증이라고 부릅니다. 잠을 자도 쉰 느낌이 없고 깨어있어도 집중이 되지 않는 상태죠. 그 피로는 결국 혈압을 올리고 혈당 조절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많은 환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 스트레스가 없는데요. 하지만 몸은 솔직합니다. 밤에 식은땀이 나거나 새벽에 자주 깨거나 아침에 손발이 차다면 이미 몸속 시계가 어긋나 있다는 신호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상태를 내시계 불균형증이라고 부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수면 패턴이 2시간만 달라져도 혈당이 평균 15% 이상 상승하고 혈압도 10mm 이상 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단지 잠을 늦게 자는 습관 하나가 그만큼의 변화를 만든다는 거죠.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우리 몸속 시계는 단 하나가 아닙니다. 뇌, 간, 심장, 근육, 모든 기관마다 각각의 시계가 따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식사 시간이 늦어지면 간의 시계는 밤인데도 아직 낮인가 하고 혼란을 겪습니다. 그 혼란이 인슐린 분비를 방해하고 결국 혈당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의 몸속 시계는 지금 몇 시쯤일까요? 만약 낮에도 피곤하고 밤에도 머리가 맑다면 이미 시계는 거꾸로 돌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좋은 소식은 이 시계는 다시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약도 기계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7일간의 루틴, 아침의 빛, 수분, 그리고 식사 타이밍을 바로 잡으면 됩니다. 이 루틴의 첫 단계가 바로 다음 섹션에서 다룰 하루아침 20분 법칙기적입니다. 기억하세요. 몸속 시계를 고치는 것은 혈관을 고치는 일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늘 하루의 첫 20분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7일 루틴의 첫 단계를 시작해 봅시다. 바로 아침 20분의 힘입니다. 이 20분이야말로 혈압과 혈당을 안정시키는 하루의 리셋 버튼이죠. 많은 분들이 아침을 허겁지겁 시작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보고 커피 한 잔으로 식사를 대신하거나 아예 식사 없이 출근하죠. 그 순간 몸의 생체 시계는 첫 신호를 잃습니다. 몸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런데 당신은 이미 일을 시작하고 있죠. 그 괴리 속에서 몸은 긴급 모드, 즉
스트레스 반응을 켜버립니다. 이 반응은 혈압을 올리고 혈당을 순간적으로 높입니다. 하루의 시작부터 이미 몸은 방어태세에 들어간 셈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 20분만은 당신의 몸을 위한 시간으로 남겨두세요. 이 20분 동안 해야 할 일은 3가지뿐입니다. 첫째, 햇빛 보기. 둘째, 물 한 잔 마시기. 셋째, 천천히 움직이기. 단순해 보이지만 이 3가지는 몸의 생체 시계를 정확히 일요일시에 맞추는 핵심입니다. 첫째, 햇빛. 아침 햇살이 눈에 닿으면 뇌 속 시계가 깨어납니다. 멜라토닌이 줄고 코르티솔이 자연스럽게 분비되죠. 이 과정이 혈압을 안정시키고 하루 에너지를 일정하게 유지시킵니다. 특히 아침 햇빛을 10분 이상 보는 사람은 고혈압 위험이 30% 낮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둘째, 물. 밤새 수분이 빠져나간 몸은 아침에 가장 건조한 상태입니다. 이때 물 한 잔이 혈액의 점도를 낮추고 순환을 도와 혈압 상승을 예방합니다. 단, 찬물보다는 처음보다 약간 따뜻한 물이 좋습니다. 몸이 놀라지 않고 부드럽게 깨어나기 때문이죠. 여기에 한 꼬집에 소금을 넣으면 혈당이 떨어지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줍니다. 셋째, 움직임. 아침에 단 5분만 걸어도 근육이 포도당을 에너지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혈당이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심장이 오늘 하루를 시작할 준비가 됐다는 신호를 보내는 거죠.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운동은 언제가 제일 좋은가요? 답은 간단합니다. 아침 기립식 전, 해가 완전히 뜬 직후. 이 시간의 움직임은 하루 전체의 혈압 리듬을 안정시킵니다. 반면 늦은 밤 운동은 오히려 교감신경을 자극해 혈당을 높일 수 있으니 피해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까요? 나는 오늘 아침 20분을 어떻게 썼을까? 이 질문 하나로도 당신의 하루 건강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몸은 늘 리듬을 원합니다. 그 리듬의 첫 박자가 바로 아침에 20분입니다.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지만 실제로 혈압 혈당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물과 염분의 황금 비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물은 많이 마시는데도 피곤한 이유, 그 답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을 하루에 2리터씩 마셔요. 그런데도 피곤하고 혈압이 오르고 다리가 붓는 이유가 뭘까요? 정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물의 양보다 중요한 건 물과 염분의 비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단순히 물속에 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포 밖에는 염분이, 세포 안에는 칼륨이 일정한 균형을 이루며 전해질의 리듬을 만들어냅니다. 이 균형이 무너지면 아무리 물을 마셔도 몸은 그것을 흡수하지 못하고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 결과 혈관은 수분이 부족한데도 몸은 붓게 됩니다. 즉, 속은 마르고 겉은 부은 상태가 되는 것이죠. 한 연구에서는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의 72%가 실제로는 나트륨 과잉이 아니라 수분 불균형 상태였다. 즉, 소금의 양보다 소금이 물과 함께 들어가는 방식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아침에 물 한 잔을 마실 때 그냥 물만 마시지 말고 소금 한 꼬집을 넣어보세요. 이때 중요한 건 정제염이 아니라 천일염이나 히말라야, 핑크솔트처럼 미네랄이 풍부한 천연 소금이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미네랄이 세포의 문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그 문이 열릴 때 물은 진짜로 세포 안으로 들어가 피로를 씻어내고 혈액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그럼 혈압이 더 오르지 않나요? 라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소량의 천연염분은 혈압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염분이 세포로 물을 끌어당기면서 혈액의 점도를 낮추고 순환을 원활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본의 교토 대학 연구에서는 천연염분을 포함한 수분 보충 요법을 실시한 그룹이 4주 후 평균 혈압이 8ml 가량 낮아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때 황금 비율이 있습니다. 물 1컵 약 250ml만으로에 천일염 한 꼬집 0.3기 이하. 너무 짜지도 않고 미세한 미네랄이 체내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이 비율을 7일 동안만 꾸준히 지켜보세요. 피부의 건조함이 줄고 손발이 따뜻해지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벼운 두통이 사라질 것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당신의 혈관은 강이 아닙니다. 물이 흐르지 않으면 진흙이 쌓이고 강바닥이 막히듯이 혈관도 막힙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물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제방이 무너집니다. 그러니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리듬입니다. 이 말은 물 마시는 시간에도 적용됩니다. 아침에 한 잔, 오전 중간에 한 잔, 점심 후 1시간 뒤 한 잔, 오후 4시쯤 한 잔, 그리고 잠자기 2시간 전 마지막 한 잔. 단숨에 마시지 말고 천천히 입안에 머금으며 마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게 하면 침 속의 효소가 활성화되어 혈관이 안정되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잠깐 미니 훅 하나 드릴게요. 물을 많이 마시는데도 피곤하다면 당신은 이미 염분결핍성 탈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고혈압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혈관이 말라붙고 전해질이 끊어지면 심장이 더 빠르게 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 오늘부터는 단순히 물을 많이 마신다가 아니라 물과 염분을 함께 마신다로 바꿔보세요. 이 단순한 변화가 혈압 혈당 안정의 두 번째 열쇠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하신천 1도 변화가 혈당 곡선을 바꾼다 는 세 번째 루틴, 바로 저녁에 온도 조절법 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밤이 따뜻해질수록 혈관은 더 깊이 쉬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루의 끝, 몸이 가장 고마워하는 시간은 온도가 내려갈 때입니다. 하지만 현대인의 저녁은 대부분 반대입니다. 밝은 조명, 스마트폰 화면, 늦은 식사, 그리고 늦은 샤워. 모두 몸의 냉각 신호를 방해하죠. 이 작은 방해가 밤새 혈당을 높이고 혈압을 떨어뜨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 몸은 잠들기 2시간 전 천이 연선 야팔게랑 5도 정도 자연스럽게 떨어질 때 멜라토닌이 분비되고 혈관이 이완됩니다. 그런데 밤 10시 이후까지 활동하거나 식사를 하면 이 자연스러운 하강 곡선이 깨집니다. 결과적으로 몸은 아직 낮은가 착각하며 긴장을 늦추지 못하죠. 그래서 아침 혈압이 높고 공복 혈당이 오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따뜻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식히는 법 알입니다. 몸을 차게 만들라는 뜻이 아니라 과열된 신체를 부드럽게 식혀주는 루틴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죠. 첫째, 저녁 식사는 잠자기 최소 3시간 전. 이건 기본이지만 가장 지켜지지 않는 원칙입니다. 식사 후 소화가 끝나야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혈당이 내려갑니다. 만약 늦게 먹었다면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셔 소화를 돕고 위장의 긴장을 완화시키세요. 둘째, 샤워의 온도는 미지근하게. 많은 분들이 뜨거운 물이 피로를 풀어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너무 뜨거운 물은 오히려 혈압을 급격히 올립니다. 37, 38도 정도의 따뜻한 물로 10분 정도, 특히 발끝을 먼저 따뜻하게 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혈류가 아래에서 위로 천천히 오르며 몸 전체가 부드럽게 식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셋째, 조명과 온도.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조명을 낮추고 실내 온도를 1도 정도 내려보세요. 이 단순한 행동이 멜라토닌 분비를 2배 이상 촉진시킵니다. 또한 방 안공기를 약간 시원하게 유지하면 심장이 덜 뛰고 밤새 혈압이 고르게 유지됩니다. 넷째, 심호흡.
저녁 루틴의 마지막은 반드시 숨으로 마무리하세요. 5초 들이마시고 7초 내쉬는 5-7 호흡법은 교감신경을 끄고 부교감신경을 켜는 스위치입니다. 이 호흡은 실제로 심장 박동수를 낮추고 혈압이 약 5mm/로 떨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미니욱 하나 드리죠. 잠들기 전 발이 차가운 사람은 아침에 혈당이 더 높다. 이건 단순한 속설이 아닙니다. 냉기 때문에 혈관이 수축하면 인슐린이 말단까지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 발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혈당 수치가 평균 11.15% 안정됩니다. 이 루틴은 단순하지만 하루의 끝에서 몸에게 이제 괜찮아, 쉴 시간이야 라고 말해주는 언어입니다. 그 한마디에 혈관은 반응합니다. 혈압이 내려가고 당은 천천히 안정됩니다. 이제 생각해 봅시다. 오늘 밤 내 몸은 충분히 식을 시간을 가졌는가? 만약 아니오라면 당신의 몸은 아직도 낮과 싸우고 있을지 모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의사들조차 잘 말하지 않는 혈관 회복 타이밍의 비밀 알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약보다 강력한 시간의 힘, 그리고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법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아마 병원에서 한 번도 듣지 못하셨을 이야기일 겁니다. 혈압과 혈당을 안정시키는데 약보다 강력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타이밍, 즉 혈관 회복의 시간입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약을 꾸준히 먹는 것을 치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약이 아니라 몸의 회복 리듬 논치기리칼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같은 약, 같은 식단을 써도 누구는 수치가 내려가고 누구는 그대로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하루 중 2번 스스로 회복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첫 번째는 새벽 4시 6시, 두 번째는 오후 3시 5시. 이 시간대에 혈류 속도가 느려지고 세포 재생이 활발해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황금 시간을 무심히 지나칩니다. 하나는 잠이 부족해서, 또 하나는 커피나 간식으로 깨워버리기 때문이죠. 이 2시간대를 기억하세요. 새벽엔 수면의 질, 오후엔 스트레스 조절이 핵심입니다. 먼저 새벽의 회복 타이밍. 밤 10시 이전에 잠들면 새벽 4시경 성장 호르몬과 회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때 혈압이 자연스럽게 낮아지고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 감수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이 시간대에 깨어 있거나 자주 깨는 사람은 이 회복 리듬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밤새 혈당이 오르더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오후의 회복 타이밍입니다. 이때는 하루 중 스트레스 호르몬이 가장 높아지는 시간입니다. 잠깐의 휴식, 10분의 낮잠, 혹은 조용한 음악만으로도 혈압을 10mg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특히 오후 3시 이후에 단 15분의 멈춤이 혈관의 하루 전체의 균형을 되돌려줍니다. 여기서 제가 자주 환자들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루 중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있나요? 대부분의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혈관에게는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당신의 몸은 늘 신호를 보냅니다. 눈이 뻑뻑하거나 손끝이 차거나 이유 없이 짜증이 난다면 그건 혈관이 잠시 멈춰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몸은 결국 강제로 멈출 방법을 찾습니다. 어지럼증, 부정맥, 피로. 이제 제가 알려드릴 작은 비밀이 있습니다. 오후 3시 15분에 물 한 잔, 5분간의 조용한 숨. 이 단순한 습관 하나가 혈압을 평균 8mm간, 혈당을 10분의 20% 낮춘다는 임상 결과가 있습니다. 이건 약이 아닙니다. 몸의 리듬을 회복하는 시간의 처방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나는 내 혈관이 쉬는 시간을 만들어줬는가? 만약 그 답이 아니오라면 오늘 오후부터 단 5분만이라도 그 시간을 선물해 보세요. 그게 바로 당신의 혈관을 살리는 시작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제까지 배운 3가지 루틴 위에 보너스 습관, 즉 하루 한 가지로 수치를 빠르게 안정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약도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번 하루의 끝에 이 한 동작지면 충분합니다. 이제 당신이 7일 루틴을 모두 실천했다면 몸은 이미 조용하지만 확실한 변화를 보내고 있을 겁니다. 놀랍게도 가장 먼저 변하는 건 숫자가 아닙니다. 바로 감각입니다. 손끝이 따뜻해지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머리가 맑으며 밤에는 쉽게 잠이 드는 것, 이 모든 것이 혈압 혈당이 안정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치가 달라지지 않아요 라며 실망하시지만 몸은 수치보다 훨씬 먼저 변화를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70세 박 어르신이 7일 루틴을 마친 후 혈압이 5mmHg 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상하게 요즘은 아침에 손이 차지 않아요. 그 말이 바로 핵심입니다. 손끝의 따뜻함은 혈류 회복의 첫 신호이기 때문이죠. 혈류가 좋아진다는 건 혈관이 부드럽게 확장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 인슐린의 작용이 원활해져 혈당이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숫자에 조급해하지 마세요. 몸이 변화를 느끼는 순간 수치는 자연히 따라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수면의 질입니다. 이전에는 밤에 자주 깨거나 새벽 3, 4시에 깼던 분들이 루틴을 실천한 뒤에는 푹 자고 아침에 개운하다고 말합니다. 이건 멜라토닌과 코르티솔의 리듬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즉, 몸속 시계가 제자리를 찾은 것이죠. 한 연구에서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주일간 일정한 기상 식사 수면 리듬을 유지한 사람은 혈당이 12%, 혈압이 7% 안정되며 스트레스 호르몬이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이건 약의 효과가 아니라 리듬이 만들어낸 자연 치유력입니다. 여기서 제가 환자들에게 꼭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숫자보다 몸의 언어를 먼저 믿으세요. 수치는 나중에 따라옵니다. 하지만 몸의 언어는 매일 들을 수 있습니다. 눈이 맑아지고 심장이 차분해지고 식사 후 졸음이 줄어든다면 그건 이미 회복의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습관을 유지하는 힘플라인즈입니다. 많은 분들이 7일 후 안심하며 루틴을 멈춥니다. 하지만 몸은 아직 새 균형에 적응 중입니다. 이때 멈추면 다시 예전 리듬으로 돌아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합니다. 7일이 끝나면 7일 연장 루틴을 추가로 이어가세요. 아침 햇빛, 수분 염분 비율, 저녁 온도 조절, 이 3가지를 다음 7일 동안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몸은 이게 나의 새로운 리듬이구나 하고 기억합니다. 이 시점에서 한 가지 더 드릴 팁이 있습니다. 감사 루틴입니다. 자기 전 하루 동안 내 몸이 해낸 일을 떠올리며 오늘도 잘 버텨줘서 고마워요 라고 말해보세요. 이 단순한 감정의 언어가 교감신경을 끄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혈압과 혈당을 동시에 낮춥니다. 의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오늘 밤 손끝의 따뜻함을 느끼며 잠드신다면 그건 단지 천이 아니라 회복의 불빛입니다. 그 불빛을 7일 이상 켜두는 게 당신의 새로운 목표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좋은 변화를 망치지 않기 위해 반드시 피해야 할 3가지 함정과 금기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효과를 없애는 가장 흔한 실수, 지금부터 함께 바로잡아 봅시다. 많은 분들이 이제 다 알았다며 루틴을 시작하지만 불과 며칠 만에 효과를 잃어버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루틴의 핵심을 깨뜨리는 3가지 함정 때문입니다. 이 3가지만 조심해도 7일 루틴의 효과는 몇 배로 커집니다. 첫 번째 함정, 건강식이라면 괜찮겠지라는 착각.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빠지는 함정입니다. 현미, 과일, 견과류, 주스 모두 건강해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과 양이 어긋나면 독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 공복에 과일 주스를 마시면 혈당이 순간적으로 급상승합니다. 천연이라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그 순간 인슐린이 과하게 분비되고 오히려 오후에 저혈당이 찾아오죠. 몸은 불안해져 다시 단 것을 찾습니다. 결국 혈당의 롤러코스터가 시작됩니다. 건강식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언제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아침엔 단백질과 약간의 염분, 점심엔 채소와 복합탄수화물, 저녁엔 가벼운 단백질과 따뜻한 국물. 이 순서만 지켜도 혈당이 놀랄 만큼 안정됩니다. 두 번째 함정, 물은 많을수록 좋다는 오해.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혈액 내 나트륨 농도가 희석되어 심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약이나 이뇨제를 복용 중인 분은 체내 수분이 너무 빨리 빠져나가 전해질 불균형성 탈수가 올 위험이 있습니다. 하루 1.5주2리터를 여러 번 나눠 마시되 잠자기 전엔 절대 1컵 이상 마시지 마세요. 밤중 소변으로 깨면 숙면이 방해되고 그 자체가 혈압 상승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을 마시는 것도 리듬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함정, 밤의 자극, TV, 스마트폰, 카페인. 이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금은 괜찮겠지 하며 무심히 하는 행동이지만 혈압, 혈당, 루틴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카페인은 마신 후 8시간 동안 뇌를 자극합니다. 오후 3시 커피 한 잔, 이 밤 11시에 불면으로 이어지는 이유죠. 그 불면은 멜라토닌을 억제해 혈압을 내리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 다음날 아침 혈당이 높은 상태로 깨어나게 됩니다. 스마트폰의 푸른빛 또한 멜라토닌 생성을 차단합니다. 수면 호르몬이 줄면 몸은 아직 낮이다 라고 착각하고 혈압은 올라가며 인슐린 감수성은 떨어집니다. 이건 단순히 잠의 문제가 아니라 혈관 회복의 리듬이 무너지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미니욱 하나 드릴게요. 밤 11시 스마트폰 화면을 본 지 3초 만에 혈압이 5mm막 오를 수 있다. 이건 실제 연구 결과입니다. 뇌가 시각 자극을 받는 순간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자기 1시간 전 디지털 차단 구역을 만들어 보세요. 조명을 낮추고 차 대신 따뜻한 물 한 잔, 화면 대신 조용한 음악. 이 3가지만 지켜도 혈압과 혈당이 스스로 내려가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점. 루틴을 망치는 건 결코 한 번의 실수가 아닙니다. 작은 반복된 실수가 리듬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니 하루 이틀 정도 실패하더라도 좌절하지 마세요. 리듬은 금세 돌아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다시 맞추는 일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3가지 함정을 피하면서 지속 가능한 루틴을 만드는 방법, 즉 7일을 평생으로 바꾸는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몸이 스스로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함께 만들어 봅시다. 이제 7일 루틴을 통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하지만 진짜 목표는 7일 유지가 아니라 평생 지속 발휘이죠. 많은 분들이 처음엔 열정적으로 시작하지만 10일, 15일이 지나면 흐트러집니다. 왜일까요? 그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몸의 리듬이 완전히 고정되기 전에 반복 구조를 놓치기 때문입니다. 습관은 결심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리듬으로 만들어집니다.
리듬은 같은 시간, 같은 순서로 반복될 때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단계를 루틴 자동화 라고 부릅니다. 몸이 생각하지 않아도 하는 상태로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습관이 아니라 시스템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그 상태로 갈 수 있을까요? 제가 환자들에게 항상 권하는 방법은 찬사찬삼 루틴 법칙입니다. 1 첫 3일 인식의 루틴. 이 시기는 몸보다 마음을 훈련하는 단계입니다. 내가 언제 피곤한가? 언제 혈압이 오르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패턴을 관찰하세요. 이 단계의 목표는 깨닫는 것입니다. 습관을 바꾸기 전엔 먼저 내가 어떤 리듬으로 살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다음 3일 반복의 루틴 패턴을 알았다면 그 시간대를 고정하세요. 식사, 수분, 수면을 같은 시각에 두는 겁니다. 시간표를 핸드폰 메모에 기록해 놓고 하루 3번 알람을 설정하세요. 몸은 단순합니다. 같은 시간에 신호가 오면 호르몬이 그 리듬을 기억합니다. 이 3일간은 몸이 기억하도록 훈련하는 시기입니다. 3샌드 마지막 3일 강화의 루틴. 이제 패턴이 잡히면 작은 보상을 통해 루틴을 강화하세요. 예를 들어 아침 20분 루틴을 끝낸 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커피 향을 맡는다든지, 저녁 온도 조절 후에는 향초를 켜두는 식입니다. 감각적인 보상은 뇌에 이 루틴은 기분 좋다는 인식을 심습니다. 그 인식이 루틴을 오래가게 하는 비밀입니다. 이 단계가 끝나면 몸은 스스로 리듬을 찾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연히 물이 생각나고 해가 지면 몸이 스스로 조명을 줄이기 시작하죠. 이 상태가 바로 회복 체질입니다. 즉, 몸이 스스로 조절하고 치유하는 구조가 완성된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하나입니다. 루틴은 완벽함이 아니라 반복입니다. 하루를 빼먹더라도 다음날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몸은 우리보다 더 관대합니다. 조금 늦게라도 꾸준히 반복하면 반드시 응답합니다. 이제 이쯤에서 당신에게 하나의 선택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부터 단 7일 더, 즉 하드 21일 루틴 챌린지로 이어가 보세요. 7일은 시계의 리셋, 14일은 리듬의 정착, 21일은 체질의 변화입니다. 이 챌린지를 마친 사람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내 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건 수치로 설명할 수 없는 변화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여정을 정리하며 당신이 걸어온 7일의 의미를 되새기겠습니다. 몸의 시계를 다시 맞추고 혈관을 쉬게 하고 리듬을 회복한 당신에게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지속의 마음입니다. 다음 마지막 섹션에서는 이 모든 여정을 따뜻하게 마무리하며 당신의 회복 루틴을 평생으로 이어갈 방법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당신은 아마도 7일 동안 작은 변화를 경험하셨을 겁니다. 아침에 물 한 잔이 달라졌고 밤의 공기가 조금 더 부드럽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몸이 내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는 걸 느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혈압과 혈당의 안정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몸이 당신과 화해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수년 동안 피로와 싸우며 잊고 있던 리듬이 이제 천천히 돌아오고 있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가장 솔직한 친구이자 가장 늦게 화해하는 가족이다. 한번 상처를 받으면 오래 침묵하지만 한번 손을 내밀면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 줍니다. 지금 당신이 7일 루틴으로 내민 그 손을 몸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은 아주 단순합니다. 지속을 선택하는 것.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끔 늦게 자도, 가끔 커피를 마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리듬이란 바로 되돌아오는 힘이니까요. 만약 어느 날 갑자기 피곤하고 무기력하다면
그건 실패의 신호가 아닙니다. 몸이 잠시 쉬어가자고 말하는 겁니다. 그때는 멈추세요. 그리고 하루 뒤 다시 그 자리에 서세요. 그 한 걸음이 혈관을 살리고 당신의 시간을 지켜줍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가장 자주 듣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늦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언제나 이렇게 답합니다. 아니요,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 당신이 영상을 보고 마음속으로라도 오늘부터 다시 해보자고 다짐했다면 그건 이미 회복이 시작된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를 돌아봅시다. 아침에 물 한 잔을 마셨나요? 햇빛을 10분 이상 받았나요? 저녁에 몸을 식힐 시간을 가졌나요? 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이건 단순한 건강 습관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부드럽게 지탱하는 세 개의 기둥입니다. 혈관은 당신의 모든 감정을 기억합니다. 기쁨, 분노, 후회, 그리고 감사까지. 오늘 그 혈관에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세요. 오늘도 고마워요. 잘 견뎌줘서. 이 말 한마디가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혈압과 혈당을 안정시키는 최고의 약입니다.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7일 동안 느낀 변화, 혹은 아직 어려운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의 희망이 됩니다. 작은 나눔이 큰 회복을 만듭니다. 댓글에 Day 17 챌린지 시작이라고 적어주세요. 그 한 줄이 당신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겁니다. 함께 걸으며 함께 나아갑시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당신의 내일을 바꾸고 당신의 혈관에 평화를 선물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당신의 7일이 평생의 리듬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